우리 술도 좀 드시고 그랬으니까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순서를 바꾸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오신다고 하는 분이 누군지.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 이 순서로 하려고 해요. 좀 바꿔서 80%에 해당하니까 정렬 불량, 언밸런스가 생겼을 때 어떤 형태가 될까? 이 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스얼라이먼트가 생겼을 때 어떤 진동이 발생하느냐, 그걸 다 익혀놓고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이게 결함을 검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어링, 기어 이런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밸런싱 부분에 약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밸런싱 부분에. 밸런싱. 아주 상당히 밸런싱 부분. 거기 갔다가 거의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만 할 거는 아니고, 밸런싱 부분 거기 가서 약간 공부를 하고 다시 넘어올게요. 밸런싱 부분 몇 페이지 있어요? 137페이지. 네, 거기에 언밸런스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계에 의한 원인, 재료에 의한 원인,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생기는 원인 이런 거 있어요. 설계에서는 부품에 설치한다거나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라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공차가 너무 커. 그래갖고 구멍을 너무 크게 뚫었어요. 구멍을 너무 작게 뚫으면 작업성이 없으니까 구멍을 너무 크게 뚫었어. 크게 뚫으면은 갖다 끼워갖고 쳐지겠죠. 혹은 키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포에 관한 이런 재료상의 문제. 다음에 사용하다 보면은 부식이 되고 여기에 먼지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구멍이 있을 때는 막힘이라든가 변형이 된다든가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주 생기지는 않지만 하여튼 고장 원인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는 돼요. 30%는 돼요. 그래서 불균형의 원인이죠. 불균형이 생기면은, 환영제, 얘가 불균형이 생기면은 얘가 돌아갈 때 기파형이 왔다 갔다, 얘 원심력을 발생할 테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이게 곧 진동으로 발생을 하죠. 이 성분은 1X 성분, 1X 성분이에요. 주로 과도하게 커지는 경우에는 1X, 2X, 3X 이런 고적파가 약간 뜨지만 언밸런스, 그러니까 한쪽이 무거운 경우에는 항상 1X 성분이 주요한 원인이에요. 왜냐? 원인은 얘가 원심력에 의해서 한 바퀴 돌아갈 때 힘이 이쪽으로 미치고, 이쪽으로 미쳤다, 아래로 미쳤다, 위로 미쳤다, 이러한 형태가 될 테니까 얘는 한 바퀴 돌아갈 때 한 사이클씩을 가르쳐 주니까 1X 성분이 주요한 원인이다 하는 게 이거고요. 원심력을 보면은 얘는 M, R, 오메가의 자성이라는 그런 원심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약간 설명을 드렸고, 얘가 회전체가 돌아갈 때 얘 무게가 있으면은 M, R, 오메가의 자성의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베어링 진동으로 발생을 하죠. 베어링의 강성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강성에 따라서 그 힘과 강성과에 따라서 진동이 비례하는 이런 게 생기겠죠. 불평형 힘의 계산은 이렇게 해요. 어떤 회전체가 있을 때 여기에 전체 무게는 M 킬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에 달려있는 불균형 질량이 M g이라고 그러고,
반경을 R이라고 그랬을 때 힘은 원심력은 mR 오메가의 4승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거든요. 언밸런스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언밸런스라는 건 불균형이라는 거는 요 무게와 거리의 곱수예요. 반경의 곱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량이 무거워도 반경이 얼마 안 되면 가까이 붙었으면 언밸런스량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가 가볍더라도 멀리 돼 있으면 언밸런스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경하고 언밸런스량하고의 곱슬 우리가 불균형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보름내 불놀이하고 그럴 때 내 어렸을 때는 깡통을 많이 돌렸어요. 깡통 돌렸는데 깡통의 무게하고 그 다음에 천을 길게 하면은 막 돌리면은 손가락이 아프죠. 그게 언밸런스량이에요. 깡통 무게가 무겁다 하더라도 줄을 짧게 갖고 돌리면은 걔는 괜찮아. 손가락 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빨리 돌리느냐 자승에 비례해. 손가락에 걸리는 이 힘은 그래 그 손가락이 길게 하고 무겁게 하고 빨리 돌리면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게 언밸런스량이라고 그래요. 언밸런스량은 MR을 언밸런스량이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 언밸런스량을 이 로타의 전체 무게로 나눈 값이 그램 밀리미터, 얘가 그램 밀리미터 per 킬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미크론이라고 해서 얘를 편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편심량이에요. 편심량의 공식은 저래요. 그러니까 전체 로타 무게하고 불균형 질량 양 MR 그거를 나눈 값을 편심이라고 그러죠. 편심이 져 있으면 이만큼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편심이 여기에 우리가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기하적 중심을 뚫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뚫었다 하더라도 구멍을 조금 크게 뚫으면 처지니까 처진 양만큼 1미크론이 처지면은 상당히 크게 처지는 거예요. 1미크론이 처지면 얘가 1kg이라고 하면 얘가 1이에요. 1미크론이 처져도 그래서 상당히 큰 양이라고요. 로타가 커지면 점점 커지겠죠. 그러한 양이 불균형 양이다 하는 이런 것까지 하고요. 만일에 불균형이 생기면은 진동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어떤 성분이 커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로타는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나사를 채워서 불균형을 집어넣고 그랬을 때 진동이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험은 그 뒷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뒷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서 밸런싱을 잡는 건 아니고요. 밸런싱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게가 무거워졌으면 어떻게 할 거냐? 무게를 떨어내든지 아니면 반대편에다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그거 내일 할게요. 그 부분은 밸런싱은 교정하는 건 내일 하는데 오늘은 언밸런스가 졌을 때 진동이 어떤 성분이 커지고 얼마만큼 커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밸런스가 잡아졌으니까 다 빼지? 네. 다 빼고요. 다 뺀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이제 먼지가 쌓인 거를 생각해서 하나로 달고 측정했을 때 어떤 성분이 달라지느냐 하는 거를 그게 한번 보죠.
159페이지에 그 1번 보시면 됩니다. 아, 잠깐 이거죠. 여기 원에서 정도는 6월까지 원에서 정도냐고. 디렉스 성분이라는 건 회전 주파수 좀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성분을 디렉스 성분입니다. 회전 주파수는 지금 얼마 돌렸냐면은 약 19.5Hz. 설비의 회전수. 설비의 회전수 나누기 60. 아니, 나누기 60. 그거를 원해서 성분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의 주파수 성분. 원했습니다. 고성분에서 주로 생긴다는 게 이론일 때 진짜 그런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측을 하면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뜰 거란 말이야. 뜨면은 거기에서 얘가 뭐가 올라갔어. 그럼 얘가 기계에 어떤 증상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달고 0g일 때 제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할 때 그냥 하나씩 적어 나갈 거예요? 아니면 다 하고 할 거예요? 하나씩 더 하나.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0.6mm 컸었죠. 0.6. 예. 이번에 5g을 달고 측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치에 달아보세요. 이게 홈블라인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적어졌어요? 네, 적어졌어요. 얘가 원체 언밸런스가 있어갖고 재수 좋게 반대편에다가 좀 더 적어져 버렸대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1.5mm 컸었죠. 1.5. 네, 그 다음에 7.5는 하지 말고 10. 네, 하고 12하고 12.5까지만 합시다. 그 자리에 더 달아야죠. 네. 이번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10g을 달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위치 그대로 15g을 달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3.1mm 3,000ml요? 지금 했던 거가 됐어요. 이제. 지금 했던 걸 세이브했어요, 안 했어요? 세이브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를 해야 1x만 나오는지 딴 거 변했는지도 알 수 있었지. 저 인식을 하셨겠지만 하거나 마나 아까 여기에서만 큰 게 변했지 나머지는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밸런스의 특징은 균형이 깨져 한쪽에 무거워지면은 1x만 변하는 거예요. 딴 거는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변했다면 일단 의심스러운 거는 언밸런스죠. 언밸런스죠. 이거 해놓은 거는 없어요. 그 전에 변화되는 거를 지난번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럼 내가 리뷰하는 동안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7.5g 하나를 한번 시험해 주고요. 자, 이렇거든요. 설명을 드렸지만 1x 값에서만 주로 변해요. 1x 값에만 변하고 그 변하는 양이 그람수를 증가시켰더니 진동도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7.5g을 측정을 하지 않았어요. 측정하지 않고 건너뛰었는데 이 상황이 선형적으로 변한다면은 7.5g은 7.5g 달았을 때는 1.75가 되겠죠. 1.75가 되겠죠. 그래서 달아갖고 시험해갖고 1.75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되지. 지금 우리 계산, 지금 이게 대략 선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조금 높아졌어요. 선생님 많이 높아졌지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 구간에서는 그렇게 비선형은 아닐 것 같고 브람수가 높아지면 깨지겠지만 쟤는 눈으로 봐도 1.75야. 1.75가 돼야 돼. 아마 달아갖고 시험해보죠. 1.75g, 7.5g 달아서 시험해 주세요. 1x. 맞는지 틀린지 몇 g 나오는지. 얘가 우리가 계산한 값은 1.75mm 퍼 세컨드. 실제 측정했더니 얼마나 봅시다.
네? 1.8 나왔대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측정 안 하고 계산한 값이 1.75인데 1.8이라면은 그 정도는 뭐 이쁘게 봐줄 만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선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측정했더니 1.8이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량이 증가를 하면은 대부분 선형적인 영역에서 변해요. 그런데 너무 커지면은 이제 비선형 영역으로 가서 고적파가 생기고 그래요. 하모닉이 뜨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 1X 성분이 변화가 생겨요. 1X 성분만 크기가 변해. 그러니까 측정을 했을 때 지난번 측정하고 이번에 측정했을 때 주로 변한 게 1X 성분만 커졌다. 그렇다면은 의심은 언밸런스. 뭐가 한쪽이 무거워졌거나 떨어져 나갔거나 하여튼 뭐가 한쪽이 무겁다 하는 그런 걸로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밸런스 영향이에요. 언밸런스가 우리가 계속 증가시키면서 한번 측정을 한 거 있거든요. 계속 언밸런스를 증가시키도록 이 로터는 특별히 만들어진 게 여기에 언밸런스 질량이 움직이게끔 얘를 누르면은 움직여 가요. 쭉 움직여 가요. 여기가 얘가 움직여 가는데 여기 도는 거 보이죠? 네, 도니까 쭉 움직여 가요. 근데 돌아갈 때 움직여요. 설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돌면서 여기다 먼지가 쌓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계속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했더니 어떤 것이 변하는지 한번 보면 되죠. 스펙트럼 변화는 스펙트럼 변화를 찾았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지난번에 지금 측정한 거 세이브는 안 해놨는데 지난번에 측정하면서 값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지금 상황이 틀리니까 위치가 틀리니까. 하지만 어떻게 변했는지 추이를 한번 보죠. 지금 변한 양이 밸런스, 언밸런스 양을 조금씩 증가시켰을 때, 증가시키면서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1X가 변했다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은 축 틀어지는 거. 이거에 좀 뒷면에 가시면요. 불기는 여기 있네. 뒷면에 가시면 여기다 해놨네요. 기계적인 불균형은 축이 한쪽이 기하학적으로 무게 중심하고 회전 중심하고 맞지 않거나 맞았다 하더라도 한쪽이 무겁거나 하는 걸 불균형이라고 그러죠. 불균형의 형태는 양쪽으로 무거우면 양쪽으로 무거운 경우 얘가 이쪽이 무겁고 이쪽이 무거워요. 그러면 얘가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측정하는 거는
수직 측에서 측정한다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밖에 못 보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건 못 본다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봐. 위상을 측정하면 돼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위상 측정하면 얘가 올라왔을 때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거를 위상 측정으로 알아낼 수 있죠.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을 로킹 모션이라고 해요. 널뛰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불균형이 어디가 생겼느냐 잡아내는 거는 밸런싱을 할 때 잡아내서 제로 교정을 하는데 불균형이 생기면 지금 진동이 높아진다는 걸 보셨어요. 내일은 저걸 잡아내는 걸 할게요. 불균형이 생기면은 일단 이렉스 성분, 이렉스 성분이에요. 저에서 얘기했던 거. 여기에서는 표현을 제로라고 표현했는데 이렉스 성분, 얘가 회전 주파수, EX 성분, 3X 성분, 이거는 회전 주파수 내고 제로로 표시했으니까. 그래서 회전 주파수 성분에서 커진다. 다음에 불균형이 조금 더 커지면, 과도하게 커지면은 이미 비선형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그렇다면은 EX 성분, 3X 성분까지도 약간 나타난다. 이제 아주 커지면은 EX, 3X 성분이 커져요. 그런데 주로 EX 성분이 커지는 쪽이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불균형이 아주 커지면 EX, 3X도 커질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이미 보여드린 바와 같이 불균형이 없을 때하고 불균형이 있을 때, 혹은 불균형이 작았을 때하고 커졌을 때 EX 성분의 차이가 가장 EX 성분, EX 성분, 얘는 불균형이 지금 파란 그래프가 불균형이 무척 큰 것 같아요. 무척 크니까 하모닉을 동반했는데 EX, EX, 3X 성분까지도 커진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비교 그래프입니다. 불균형을 헷갈리게 하는 다른 증상은 EX 커지는 거, 그 다음에 불균형이 아주 커지면 EX, EX, 3X 이런 하모닉을 동반하는 그런 건데, 이런 증상들도 그걸 동반을 해요. 얘도. 그러니까 얘도 있으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100% EX 성분이 커지면은 불균형이다 하고 진단을 못 내리는 게 이런 이유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니까. 베어링에서 심각한 유격이 생겨서 베어링이 겉돌아요. 혹은 베어링이 껐덕거려요. 약간.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 1X, 2X, 3X 나와. 얘도. 다음에 회전하는 동안에 주기적인 충격이 발생해. 루스니스 문제. 나사가 하나가 풀렸다든가 앵가가 깨졌다거나 어디가 헐거워요. 껐덕거려. 그런 것도 1X, 2X, 3X를 동반을 해요. 얘도 그러니까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 결합, 봉결합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1X 성분이 증가를 해요. 1X 성분이 증가를 하고, 회전자 찌그러짐, 얘는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전자가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편심이 지어서 한쪽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언밸런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언밸런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전자 찌그러짐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공진이 있을 때, 공진이 생기면은 EX 성분이 증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공진이 생기면 이런 것들 때문에 불균형을 진단을 내릴 때 헷갈리게 한다. 이런 증상을 배제를 하고서는 EX 성분이 증가를 하면은 불균형이 생겼다.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 이제 첫 번째로, 사실은 첫 번째로 불량률이 가장 높은 게 이 정렬 불량이에요. 정렬 불량이 기계 고장 중에서 35%를 넘어요. 기계 고장이 났다 하면은 원인은 미스얼라이먼트예요.
정렬 분량은 정렬량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언밸런스는 그거보다는 작아요.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건. 한데 우리가 실험하는 거는 얘가 실험이 쉽고 다음에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저것부터 설명을 하죠. 근데 얘가 제일 분량률은 높아요. 정렬 분량은 축이 부동축하고 피동축하고 축이 다른데 서로 연결함에 따라서 얘를 딱 일렬로 연결하기가 곤란하다. 연결을 하기가 무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앵카를 받고 볼트를 받고 여기에 볼트를 박는데 볼팅을 쳐놓고는 얼라이먼트를 못 잡으니까 다 풀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다 풀어놓고 하는데 얘를 풀어놓고 딱 잡아놨어. 딱 잡아놨는데 얘를 채우다 보니까 토크가 좀 한쪽이 더 세게 잠겨서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그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몇 미크론 쉽게 내려가요. 몇 미크론 정도 쉽게 틀어진다고. 그 다음에 또한 얘가 딱 맞춰놨다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은 한쪽이 더 뜨거워져. 얘가 더 뜨거워. 그럼 축이 늘어져요. 축이 쳐져. 그게 그 양이 달라. 그것도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몇 미크론은 돼요. 그것도 축이 쳐져. 또는 사용하다 보면은 뭐 진동에 의해서 막 떨다 보면 한쪽이 더 풀리든가 아니면 더 루스하게 돼서 얘가 쳐지게끔 되는 그런 증상이 얘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아무리 잘 잡아도 정확하게 딱 맞추기가 어려워. 얘가 축이 굵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하나는 굵고 하나는 얇고 그렇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걔를 갖다 맞추다 보면은 그렇게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틀어지게 되는데 정렬 분량은 이렇게 옵세트진 거, 옵세트나 혹은 패럴렐이라고 해 평행 정렬 분량 혹은 각도로 쳐진 거, 이 두 개가 합쳐진 거, 주로 두 개가 합쳐진 복합적인 결함을 나타내 주죠.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에 얘가 진동이 힘에 대해서 힘이 발생을 하면은 선형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비선형 영역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한쪽을 얘가 축이 딱 정렬이 안 돼 있고 한쪽으로 쳐져 있으면 그 쳐져 있는 쪽에 반대쪽으로 돌아갈 때는 무척 힘이 들거든요. 한쪽은 쉽게 돌아가고 한쪽은 어렵게 돌아가요. 힘이 미치는 게 돌릴 때 쳐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선형 영역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얘가 힘이 언밸런스나 다른 회전체에서 나오는 이런 정연파적인 힘이 찌그러지게 돼요.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고주파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주파가 발생해요. 얘는 어떤 경우에는 비선형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얘가 요거 파란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아주 작은 미스라이먼트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1x만 올라가. 이 경우에는 1x만 올라가. 얘가 찌그러지는 경우에는 2x, 3x, 4x가 올라가요. 찌그러지는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미스라이먼트가 생기면은 한쪽은 돌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돌아갈 때 그래서 얘 한쪽이 찌그러져서 2x, 3x, 4x가 생겨요. 그게 아주 기본적인 정렬 분량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렬 분량의 유형은 2x, 3x, 4x에서 진동이 올라간다. 그 전에 안 생겼던 게 올라간다. 1x는 가만히 있을 때가 많아요. 또는 1x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2x가 1x보다 더 크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2x가 더 크게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런 경우 2x가 더 크게 올라갈 때 2x, 3x, 4x 이런 것이 뜬다 하는 게 티피컬한 정렬 분량이에요. 얘가 파란 그래프하고 빨간 그래프하고 정렬 분량이 있을 때는 없을 때인데 1x 때는 똑같고 2x 때는 없었던 게 훨씬 커졌어요. 파란 게. 이런 증상을 가리킬 때가 대부분 많고 다음에 2x, 3x, 4x 성분도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2, 3, 4x를 바라보면 돼요. 이것도 2x, 3x, 4x가 올라가면은 정렬 분량 딱 진단을 내리면 되는데 100% 진단을 못하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증상들이 또 있어요. 헷갈리게 하는 증상이 뭐냐? 회전자가 좀 기울어졌어. 이것도 정렬 분량에 해당해요. 기울어졌어. 이런 거. 회전자가 비대칭적으로 변형을 해요.
회전자의 위치가 전을 변인 기계인 경우에 위치가 변해 돌아가면서 약간 떠 그런 거라든가 구조물에서의 설치 변형, 설치하는데 변형, 커플링에서 로킹 현상이 생겨요. 끄덕거리는 커플링에서 로킹 현상. 그 다음에 또 불균형이 심각하게 됐을 때, 심하게 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2, 3, 4를 동반한다고 그랬어요. 1x만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데 이 심하면 2, 3, 4x 올라가. 다음 또 회전 주파수에서의 주기적인 충격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라든가 루스니스, 이건 또 루스니스가 아주 조금 약하면은 하모닉을 많이 동반한 게 아니라 1, 2, 3, 4, 5 뭐 이런 정도에서 끝나. 그러면 얘가 미스얼라이먼트인지 루스니스인지 아니면 심각한 불균형인지 아니면은 커플링에서의 문제인지 회전자가 비대칭인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2, 3, 4x가 올라가도 100% 미스얼라이먼트다가 진단을 못 내리고 조사해보자. 더 조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지.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 더 조사를 해보거나 그래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 일단은 이런 게 생기면은 이렇게 하죠.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미스얼라이먼트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제 발을 조금 빼죠. 자를 100% 얘기를 못하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미스얼라이먼트가 의심이 된다. 왜냐? 이런 것들이 아직 모르니까. 물론 잘 측정하고 연합실 측정하면 알겠죠. 근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계를 이제 수립시키고 그거부터 조사하고 딴 거 조사하면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면은 이런 게 1, 2, 3x가 떴을 때 가장 의심스러운 게 미스얼라이먼트이다. 그 다음에 어발란스기도 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진단을 내리면은 대부분의 기계가 언밸런스 미스얼라이먼트 두 개 합치면 70% 이상이 넘어요. 고장 증상에. 그러니까 70% 이상 확률은 이미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땡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까. 여기에 이 기계는 얘는 또 특수하게 좀 저희가 만들어서 다 빼고 특수하게 만들어서 얘를 돌리면 이 축을 틀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딱 맞춰놓고 얘를 틀어서 이 축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서 앞뒤로 변경을 시켰을 때 얘가 어떤 진동을 갖나 보면 어떤 성분이 달라지나 하는 걸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한번 보죠. 뭐. 얘를 틀어가지고 이 축을 잡아 당겨서 얘도 아주 정확하게 맞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가 뭐 그냥 눈으로 보고 맞추고 그랬으니까 다이얼 게이지 쓴다고 써봤는데 적당히 맞췄고 이거 그렇게 기계가 아주 잘 맞춰지지는 않았지만 현 상태로부터 더 많이 틀었을 때 어떻게 되나 하는 거 보죠. 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틀 수 있는 건 정확하게 0부터 뒤로 1mm, 앞으로 1mm 이렇게 틀 수 있는데 이건 다 시간 나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잘 맞았을 때 앞뒤로 조금 틀어가지고 비교만 해보죠. 얼마나 틀리는지.
71페이지 대목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렬 분량을 주지 않고 먼저 일단 정렬이 맞춰 있는 상태에서 선별 70. 지금 가속도야 속도야 편이야. 속도. 너무 뒤가 너무 많이 나와. 헷갈려. 근데 이거 저장을 해서 거의 지금 축 자체를 틀어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도 하나만 들으면 하나만 들어. 그거 들었어? 노래 들었어? 하나만 들어도 될 텐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번 더 틀어보겠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 반대로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아까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지금 플러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더 틀어보겠습니다. 플러 두 번째 게요 어느 센서예요? 플러 두 번째 게 어느 센서예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게 채널 1번 센서고요. 채널 1번 센서입니다. 원래 미스얼라이먼트를 하려면은 그런 의도였다면은 센서를 커플링의 양난에 센서를 달아야 맞아요. 여기 달고 여기 달아야 얘가 여기에서 어떤 현상을 낳지 얘하고 달면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베어링 하기 위해서 여기 달기 어려우니까 달았을 뿐이고 여기하고 여기가 달아야 맞아요. 양난에 달아요.
칠판 바꿨구나. 이렉스 성분의 변화는 몇 번 측정했나요? 네번 측정했나요? 총 5번입니다. 처음 5번 측정. 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봐요. 여기를 거의 변화 없어요. 이렉스 성분은 거의 변화 없네. 얘는 이 정도 같은 뭐 변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EX 성분 한번 봅시다. EX 성분의 변화는 꽤 발생했네. EX 성분은 꽤 많이 발생했어요. 크기를 한번 봅시다. EX 성분 크기가 얼마나 돼요? 얘하고 쟤하고 크기가 0.0 0.05하고 0.17 하면은 몇 배야? 3배. 3배 정도 커졌네요. 3배 정도 커졌으면 상당히 많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2.5배, 2배 이상이면은 일단 경계 수준이거든요. 많이 커졌다. 2배, 2배가 넘으면, 그랬고요. 점점 커져 있고, 그 다음에 3X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3X 성분은 무지 많이 커졌어요. 3X 성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면 얘는 한 5배 될 것 같은데. 밑에 노란 거. 노란 건 아니지만 얼마? 몇 배 정도 돼요? C1, C2. 그러면 이것도 대략 한 소량이 지금 0.05고요. 0.1이면은 2배밖에 안 되는데. 그 젤로 통계 0.1, 0.05, 0.2. 그럼 2배밖에 안 돼. 0.05입니다. 0.05하면 0.1은 2배 아니야? 2배? 그래, 2배밖에 안 돼. 아까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큰 것 같은데, C2, 0. 저 위에 0.17은 뭐야? 노란 거, 노란 거. 진짜 키우고 있어요. 영 0.1하고 0.4네. 4배 커졌어요, 4배. 눈으로 보기에도 2배는 넘는 것 같아요. 4배 커졌어요. 그러니까 3X는 4배 커졌고, 그 다음에 4X는 얼마 커졌어요? 4X는 너무 작네. 3이 성분은 뭐 이런 것도 커지지만, 아무튼 1X 성분은 별로 안 커졌어요. 우리 이론상하고 똑같아, 얘는. 이론상하고 똑같이 1X는 거의 똑같은데 2X, 3X 성분에서 무지 많이 커졌다. 3X 성분에서 제일 많이 커지네. 4배가 커졌어요, 무려. 이렇다면 얘는 이미 경고 레벨에 해당을 해요. 4배 이상 커지면은 경고, 아니, 위험 레벨, 데인저 레벨. 그러면 이미 얘는 너무 많이 커졌다.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겠다.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진단을 내릴 정도의 수준으로 변한 겁니다. 얘가 얼라이먼트에 틀어졌을 때 이러한 증상을 갖는다. 얘가 그렇게 기계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이론하고 비슷하게 X보다는 이 3X 성분에서 대부분 많이 커지다 하는 게 미스얼라이먼트의 증상입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 이제
고장 증상을 발견하는데 우리 어떤 측정으로부터 발견하는데 70%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70% 확률은 이미 두 가지가 70%를 차지해요. 물론 고장이 나는 건 이제 베어링이에요. 얘가 원인은 주지만 그건 원인이지만 얘가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얘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꼭 베어링을 고장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베어링 고장을 어떻게 하면 검출을 해낼까, 측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낼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저는 알고는 있지만 측정을 제대로 해야지. 측정을 제대로 해야 검출을 할 거 아니에요, 고장을.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건가. 베어링 검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좀 쉬셨다가 베어링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고장나는 건 베어링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과도하게 계속 베어링 수명이 있는데 계속 고장이 좀 있겠고, 그래서 베어링 고장을 어떻게 하면은 초기에 미리 검출을 해내느냐 하는 게 오늘 베어링은 아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볼 베어링이에요. 근데 베어링이 이제 고장이 약간 여기에 이 그림은 아주 과도하게 그렸는데 여기에 약간 마이크로 크랙이 생긴 경우에 이 볼이 지나가면서 여기로 탁탁 치게끔 돼요. 조금씩 치죠. 그러면은 랜덤 노이즈 성분의 펄스가 조금씩 이렇게 튀죠. 근데 그 펄스는 아주 미약해요. 미약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언밸런스랑 미스얼라먼트랑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질적으로 파형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를 않는다고요. 그게 이따 하더라도 보이질 않아. 워낙 약한 거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기법으로든지 다른 성분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언밸런스 미스얼라먼트 성분을 다 제거해버리고 요 성분만을 뽑아낼 재간이 있다 그러면 이걸 볼 수가 있겠죠. 빡빡 튀는 걸. 그 방법이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크랙이 지날 때 충격성 성분이 생기는데 그 충격은 아주 미세하고 짧은 시간 동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고주파 성분을 일으켜요. 맨 먼저 고주파 성분을 일으켜 35km 이상, 그러니까 초음파 영역이에요. 초음파 영역에서 이 단계에서는 매우 초기 단계인데 일반적인 계측 방법으로는 잡아낼 수는 없어요.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오더블 레인지 들을 수 있는 레인지로 바꾸면은 얘를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아주 초기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잡아낸다고 그러면은 매우 좋죠. 얘는 만일에 이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검출을 해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베어링이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거는 3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잡아낸 뒤에 고장이 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유가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잡아내는 기법으로서는 초음파 혹은 하이 프리퀀시 디텍터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 쇼크 파인더라는 스파이크 에너지 기법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 단계는 일단 우리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고요. 이 다음 단계가 되면 얘가 이제 좀 넓어지죠. 넓어지고 이제 얘가 더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면은 얘는 이제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쪽으로 내려와요. 어느 정도 내려오냐면 베어링에 고위진동수가 있어요. 베어링을 얘를 이렇게 쳐보면 아주 쨍하는 고주파 소리가 나거든요. 그 주파수가 대략 5 내지 10km 정도에 있는데 때로는 뭐 10km 이상에도 있어요. 이 주파수에서 고위진동수를 가진하게 돼서 이런 고위진동수에서 올라가는 스펙트럼상에서는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약간의 펄스가 이제 타임 파잉에서 잘하면 잡아낼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 달라짐을 알 수 있는 정도이고 이쪽에서는 고유진 동수에서 이 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는 이제 얘가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바깥쪽 링에 생겼으면 얘가 지나갈 때 볼이 지나갈 때 툭툭 치면서 지나가니까 일정한 펄스 크기가 생기겠지만 안쪽 레이스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하중을 받는다고 예를 들면 하중이 어디서 받을지는 모르지만 밑에 받는다고 그러면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큰 신호, 위로 올라가면 하중을 안 받으니까 작은 신호에서 신호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펄스가 그걸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변조가 발생해요. 이 변조가 발생을 한다 하는 이런 증상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폭 변조가 일어나는 것을 복조를 해서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고 공진 주파수에서 이 부분을 떼내서 다시 요리 처리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기법도 있고 그래요. 그걸 엔벨로프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종합을 하려면 맨 초기에 베어링의 결함이 생기는 1단계에서는 20km 이상의 초음파가 발생하는 영역, 얘는 초음파 검출기나 SFR나 아니면 스파이크 에너지 이런 기법을 가지고 검출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하면 베어링의 고유 진동수에서 발생을 해요. 여기 고유 진동수에서 발생하면은 얘를 잘 떼내서 얘를 신호 처리를 하는 기법을 엔벨로프 기법이라고 해요. 엔벨로프 포렌시스 하면은 이제 베어링의 고장이 어디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고장이 났다. 조금 더 이제 더 멀어졌어. 스폴이 더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베어링의 특성 주파수라고 하는 바깥쪽 레이스에 고장 났을 때 나오는 주파수, 안쪽 레이스, 그다음에 볼 주파수 이런 주파수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베어링의 고유 진동수도 나타나죠.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때부터는 일반 계측기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럼 얘는 상당히 많이 망가진 그런 정도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디펙트 팩터, 그 다음에 크래시 팩터, 코프시스 이런 방법 가지고